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디서 오셨나 좀 이렇게 쭉 봤습니다. 한번 옆에 좀 쭉 둘러보시죠. 자리 꽉 찼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오셨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오셨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오셨고 그 외 공공기관에서도 오셨고 기업에서 많이 오셨고 특히나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로펌에 계신 변호사, 변리사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 외에 또 언론에서도 오셨고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마 지식자산 보호 혹은 지식자산의 활용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다 있으신데 각자 가지고 계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이나 지식 수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특허청을 통해서 특허청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국민 모두가 쓰임새 있는 그런 발명을 많이 창출시키고 또 활용시키고 잘 보호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만큼은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또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정책을 발굴을 위한 소스를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것이 지식자산이구나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가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잘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지식자산 보호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은 지식자산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창조 경제 시대라고 하는 현 시대에서 지식자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경제를 견인해갈 실제 그 툴로서 지식자산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특허나 브랜드, 즉 상표와 동떨어져서는 결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많은 기기들 그리고 우리가 저것이 어떤 상표다라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어디서 만든 것이다, 누구의 제품이다라고 알리는 그런 것들이 다 지식자산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자산은 이제 국가와 기업 또 나아가서 개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의 경쟁력을 확보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12년 3월에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한 지식자산과 미국 경제라는 책자에서 보면은 지식자산 집약 산업으로 인해서 약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정도 수치에 해당되는데 지식자산 집약 산업이라는 게 언뜻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음반이나 노래 또 스포츠 그 외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산업들은 대부분 특허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수치가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용평가 기관 중에 S&P라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고 있는데 그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2010년도에 이르러서 지식재산이 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내로라 하는 큰 기업에 가면은 법무팀이 다 있고 그 법무팀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만큼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는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GDP, 그 국가 내의 총생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시면 미국은 43.1%고 독일이 42.8% 그리고 우리 한국도 거의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지식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수준은 어땠느냐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자산 보호 수준을 보게 되면 IMD라고 하는 것이 스위스에 있는
이것이 왜 높아졌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라면 참 한마디로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다니는 짝퉁도 많이 있죠. 짝퉁 외에도 우리 실제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보호 수준이 높으냐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척도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인상, 첫인상에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모 경제연구소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으로부터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5천 명 되는 인구가 저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호해준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위조 상품을 단속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분쟁을 해결하는 또 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이런 많은 정책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표시 보시게 되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서 최근 3년간 약 5.6조 원인데 실제 한 기업당은 한 15억 정도, 많게는 16억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영업비밀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지식자산이라고 말할 때는 특허청에 등록이 돼가지고 제도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특허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각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가졌을 때 특허로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유산균을 배양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로 관리하는데 가장 맛있는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그 배합비율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영업비밀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특허 못지않게 영업비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와 영업비밀을 같이 똑같이 지식자산으로 보호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로 인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송 건수도 객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막대한 소송 비용 때문에 쉽사리 우리나라가 소송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특허청에서 우리 여기 있는 보호협회를 통해서 분쟁의 컨설팅이라든가 소송 보험의 가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프로페이턴트라고 해서 굉장히 특허를 중시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역시 지식자산 정책 비전을 통해서 이를테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식자산 전문법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각국의 노력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IP5 공동 PPH 시범 실시 합의가 나와 있는데 저 부분이 IP5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우리 특허만큼은 세계에서 5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럽 특허청, 그리고 중국 특허청, 그 외에 이제 한국 특허청이 저 IP5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PPH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에서 각각 두 개 나라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 했는데 한국에서 먼저 특허 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나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빨리 심사해주는 그런 제도를 PPH라고 합니다. 이런 PPH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저렇게 PPH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한국에서 특허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거는 특허 품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특허 품질을 늘리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심사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특허청 같은 경우는 1년에 심사관 한 명이 한 250건 정도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한 60여 건,
미국도 한 70여 건,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돌아가시면 특허청에서 특허가 좀 더 빨리 나오고 품질이 좀 더 개선되려면 심사관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인식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대충 이렇습니다. 전체 맨 위에 나와 있는 지식자산을 잘 보호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잘 추진해서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런 미션이 있고, 그 밑에 환경을 개선하고 각 기업의 역량도 제고시키고 국가 간의 보호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것이 3대 추진 전략에 해당하고 그 밑에 9개 액션 플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 제도 개선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특히나 여기 계신 변호사, 변리사분들하고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특허침해 손해배상 제도, 과연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되고 있을까요?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GDP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 15배 정도 약 차이가 나는데 실제 손해배상은 한 107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 딸린 편이죠.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평균 한 건당 102억 원 정도를 보상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한 5,500만 원 정도, 많으면 1억 정도. 그러니까 평균값 중에 많은 게 1억이고 그 중에 중앙이 한 5,500 정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내 특허가 이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느냐. 그래서 이 가치의 문제가 바로 보호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호라는 것이 중요한 게 창출도 많이 당기고 실제 활용할 때 촉진도 시키는 게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에 있어서 실제 그 배상액을 올리는 문제가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계하고 법조계 또 학계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개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전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라고 한번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로 다뤄지는 문제들이 손해배상의 그 전체 액수가 작기 때문에 세저 한도 이 정도까지 보장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든 것하고 또 현재 통상 실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까지 만약에 과거에 거래 경험이 있다고 보면 통상 실시로가 맞는데 거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거래가 없었다든지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라든지 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인 실시로가 맞다 싶어서 저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현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고 침해 입증을 위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만큼은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출 범위가 과거엔 서류에 한정됐는데 이제 서류를 자료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경법 위반 행위 쪽인데요. 부경법 18조에 보면 현재는 부정하게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이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부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보유 권한을 넘어서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업비밀 원본 증명에 따른 추정효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국회에서 좀 논의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저희 특허정보원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 제도를 하고 있는데 특정한 시점에 내가 어떤 문서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이걸 내가 최초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갖고 싶다라고 하면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1년간
한번 등록하는데 1년간 유효하게 되고 그 비용은 10,000원 정도가 되고요. 매년 유지할 때 따른 연차료가 한 3,0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하고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체가 가장 큰 대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저도 그래서 한번 이걸 시험 삼아 해봤는데 내가 어떤 시를 썼다. 근데 이 시가 참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 내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들을 아이디어 원본 증명으로 해서 그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 밑에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중에서 공모 가이드라인은 좀 전에 저희 김동국 서기관이 설명을 드린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호 집행력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 시중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여기입니다. 위조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 곳이 서울만 해도 이제 우리가 쫙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시장들 많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서울과 대전과 부산에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구 지역과 또 광주 지역에서도 신설을 요청하고 있어서 이쪽까지 넓혀서 두 군데 더 신설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온라인 운영자들,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같은 운영자,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상표권자, 주로 상표권자에서 보면 스포츠나 아웃도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들, 그래서 쉽게 위조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권리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정책 제안이나 정보 공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짝퉁을 단속하고 권리자를 잘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업비밀 쪽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여기 오신 특히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여기 영업비밀 관리 실태 진단해주고 또 표준 관리 시스템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들어가셔서 이게 신청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인적인 부분에서 또 물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해 주게 됩니다. 진단을 해서 표준관리 시스템을 깔아주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무료 체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해서 잘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원본 증명 제도 이용 활성화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제 복수 지정해서 상호 경쟁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추진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뭐 좋은 제도가 있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저거를 위조 상품을 꼭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많이 가보면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사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왜 막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한 중소기업이 탄생을 해가지고 그 제품이 유명세를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홍보 비용도 많고 마케팅 비용도 많고 그 기업에서 그 제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유명 상품이 나와서 짝퉁이 나와서 다 그쪽으로 소비자가 옮겨갑니다. 옮겨가게 되면 이 제품을 소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옮겨가서 싼 돈을 주고 유명 상품을 짝퉁을 쓰니까 괜찮지만은 실제 이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서 나오려고 할 때도 그 나라에 가면 유명 짝퉁이 금방 개발돼 가지고 오히려 투자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매체를 차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년들은 영화를 많이 가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영화 그 티켓을 깎아주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주부들은 TV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그 드라마 시간에 집중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학생들은 블로그나 SNS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매체 차별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곧 4월 26일이 세계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이때 맞춰서 특허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세청, 지식재산위원회, 네이버, G마켓 이렇게 해서 이제 민과 관이 협심을 해가지고 IP 보호를 잘 해나가자, 이런 범국민 IP 존중 문화 확산,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한테 기술 과목 시간에 현재 나와 있는 기술 발명뿐만 아니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교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테면 현재 지금 공익변리사 상담센터가 저희 이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또 어떤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료, 실제 출원료 같은 것도 비용 지원도 해주고, 심판 청구료나 인지대 같은 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DR이라고 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 보자. 그게 바로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무발명을 했을 때 그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간편하게 조정제도를 통해서 활성화해보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는 등록된 산업재산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권하고 출원 중인 산업재산과 영업비밀도 조정 대상을 추가하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분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매뉴얼도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IP 데스크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제외 공간, 현재 15개 공간에 지역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20개국으로 더 넓힐 예정이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여기 보호센터에서 IP데스크 TF가 결성이 돼가지고 각국을 통해서 직접 신고를 받게 되면 초동 대응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쟁 쪽이 이제 이쪽의 핵심인데요. 컨설팅과 소송보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실제 외국에 나갈 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수출 상품을 갖다가 이제 적재해 나갈 때, 이럴 경우에 해외에서 우리한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한 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소송 보험 비용도 최대 2,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한 300여 개 기업에까지 이 혜택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보험 상품도 소액으로 500만 원 이하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 민원인들, 출원인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자기 돈만 내면 나머지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보호협회에 IP내비라고 있는데, IP내비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NP 소송 알림이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국내 기업이 지금 미국에 있는 NP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현재 이러이러한 건으로 소송이 붙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기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국제협력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분야가 패티닉스라고 맨 오른쪽 밑에 있는데 저게 2005년부터 행사해서 지금 한 10년 차가 다 됐습니다. 저 사업은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자기의 상품들을 소개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저게 오시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특허 정보와 관련된 어떤 정보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시게 되면 매년 하게 되는데 저희 청에 문의를 해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줄여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은 이따 한꺼번에 다 같이 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제 뒤에 앉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특허를 한 대여섯 건 이상 등록을 해놓으시고 아직 활용이 안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활용 안 된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호협회 내에 있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최초에 출원하거나 또는 변리사 비용 지원 문제라든가 또 소송보험 또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원하는 문제들을 다 같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